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핵심 혐의는 배임입니다. 뒤로 보는 것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자, 법원에서는 뭘 놓고 다투게 됩니까? 사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위배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성남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시정을 처리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너무나 천문학적 액수가 가도록 대장동 사업 설계를 했고 그 최종 결재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의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사업 설계를 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검찰은 그렇다. 관련 증거도 있고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실제로 이 대장동 사업을 일군 그 결과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최소한 그 당시에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확정이익 형식으로 구성을 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방식을 채택했을 뿐이다. 과거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책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언급한 건 내용 가운데 범행 동기를 밝혀줄 단서가 428억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가 이 대표의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못 찾은 겁니까? 사실 증거는 찾았다고 봐야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428억은 이재명 대표가 저수지처럼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데 관련 진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넣진 않았고요. 이번에 공소장에 넣을 수 있었을까 했는데 빠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좀 무르익지 않았다. 만약에 넣는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큰 틀에서 공소 사실 자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완료 짓고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지적할 게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원의 경선 자금을 받았다. 이것도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검찰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있습니까?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게 검찰의 시선입니다. 이른바 428억 그 천화동인 1호의 돈도 그렇고요. 이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 원도 결국에는 정치 자금으로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로까지 경유해 가는 데는 상당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단계로 김용 전 부원장이 이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건너갔다는 최종 귀착지까지 검찰 수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이 추적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 공소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검찰이 혐의는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소장에는 뺐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반응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일이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에 한 번씩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지금 법원에 더 자주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주에 한 번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재판도 증인을 각각 50명씩 불렀다고 합니다. 상당히 장기화될 거고요. 이번에 기소된 이 대장동 사업 그리고 성남FC. 대장동 사업은 5천억 원이 범죄 수익이라는 게 검찰의 시선입니다. 성남FC도 113억 원이 범죄 금액이거든요. 쟁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500건이 넘는 기록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공판 준비 기일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한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집중 심리를 할 겁니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두 요일을 잡아서 그날 전일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해당 재판부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기소 수순으로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그
그 스케줄상 업무상 좀 곤란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수사들이 더 남아 있습니까?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경유해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대북에 송금한 총 800만 불의 돈이 있습니다. 예. 이 돈과 관련해서 3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당시에 추진했을 때 그 대가로 쌍방울이 준 거 아니냐. 5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 그 금액을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아마 추가 재판에 넘겨질 계획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민주당 당원 80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당원 80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규정이 적용하지로 않기로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실 이게 과거 민주당 혁신위에서 혁신안으로 냈던 당원 규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이든 당직자든 뭔가 부정부패와 관련한 기소가 되면 재판에만 넘겨줘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당직에서 이탈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정치적 탄압 성격이 있다, 그러면 예외로 하겠다는 건데요. 당무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 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당무위 의결을 거친 뒤에 이건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있는 수사라고 결론을 내고 이 당직을 정지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어떤 의결 절차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친이다, 친명, 비명 이래서 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않도록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법률에 위반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요건을 본인들이 입증해야 될 텐데 일단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무위 의결을 거쳤다는 점 때문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